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비대위로 갔다가 전당대회를 하느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느냐.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그러니까 권한대행입니다. 윤재욱 권한대행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걸 다음 주 월요일 4선 이상 이 중진급들 회의를 가져서 의견을 들어보고 방향을 잡고 이제 전체 당선자 의원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이 방향을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비대위를 관리형이든 뭐 개혁형이든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또 비대위 체제로 갔다가 가을쯤에 9월쯤에 전당대회를 여느냐, 아니면 바로 지금 한두 달 뒤에 전당대회를 여느냐. 지금 전당대회를 열면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이 터져 나올 텐데 이 위험 부담이 있지 않느냐. 아니다. 지금 비대위로 간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여러 번 겪었는데 비대위원장도 마땅하지 않고 이 비대위 체제로 가서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로 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권한대행 참 신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의견을 듣고 있을 겁니다. 조기 전당대회입니다. 먼저 참 힘들다. 송은재TV를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께서 그래도 위안을 받는다, 위안을 얻는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민망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오히려 시청자분들의 댓글에 위안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위로를 드리고 제가 정말 힘을 드려야 할 텐데 제가 위로를 받는 이런 상황이 더없이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크게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어느 쪽으로 마지막 그 50곳은 초박빙, 이 50곳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500표 1000표입니다. 이걸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면 국민의힘이 압승입니다. 이게 민주당 쪽으로 4년 전과 같이 쏠리게 되면 민주당의 압승입니다. 투표율, 서로 이 획득한 투표율은 5%포인트 정도 차이인데 의석수는 70석이 넘게 났습니다. 이게 지금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 이 총선의 특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소통을 강화하고 좀 더 유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잘못된 것 없습니다. 윤석열 국정이 가는 방향은 옳습니다. 의료개혁해야 하고 노동개혁해야 하고 교육개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치개혁해야 합니다. 새정치해야 합니다. 한동훈 잘못한 것 없습니다. 새정치해야 합니다. 윤석열, 한동훈에게 노련한 정치 기술을 바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오래된 얼굴에 오래된 구태정치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한 것이고 정권 교체가 된 것이고 한동훈이 선거를 이끈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이 정치개혁, 새로운 정치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단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중단하면 보수 우파는 정권을 연장할 수도 없고 전국 주도권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좌파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탄핵을 통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국회의 권한이 많긴 하지만 분명히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국회를 장악했다라고 해서 지금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이 지금 탄핵이나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아니면 민주당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정치 개혁, 이 정치 개혁을 제대로 해 나가게 되면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언제든지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그 주인공이 윤석열, 한동훈에게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정치 개혁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명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시 힘을 내게 될 겁니다. 아마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내일부터 국무총리도 지금 뭐 야당과 대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국무총리도 통합형으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 비서실장은 누구로 하느냐. 뭐 장제원 등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장제원이 가장 적임이라고 봅니다. 한동훈은 어떻게 하느냐. 한동훈, 미국에 가도 한동훈이 다른 정치인들처럼 한동훈이 지금 와서 더 배울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공부는 한동훈이 가장 열심히 합니다. 미국 가면 기존의 정치인들 외유, 연수 가면 그냥 그 대학에서 사무실 하나 기퉁이에 내줍니다. 그래서 매일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한동훈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 가면 한동훈은 영어도 잘하고 공부를 할 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은 외국 연수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배워야 할 공부는 한동훈의 말처럼 지금 무슨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속에 있습니다. 한동훈이 다시 올 수 있느냐? 다시 옵니다. 내년 목련이 피기 전에 한동훈은 다시 국민들 앞에 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국민의힘의 홍준표, 저는 이 두 사람을 상징적으로 꼽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 행태 때문입니다. 협잡을 일삼는 이런 정치 행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적인 요구가 윤석열 정부 탄생이고 한동훈 비대위 탄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지금 20년, 30년 된 정치 구호, 협잡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요. 범죄자들이 지금, 이재명은 오늘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탄핵을 외칩니다. 김준혁, 양문석은 자기 잘못을 탓하기는커녕 지금 언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박살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자기가 한 주장이 역사적으로 옳은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몇 개월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범법, 비리, 협잡의 구태 정치가 앞으로 5, 6개월만 계속되면 국민들은 환멸을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새 정치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새 정치의 상징은 한동훈이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부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한동훈은 자기가 돌아오고 싶지 않더라도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정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자기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합리적이고 법치를 우선하는 상식적인 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켜야 하고 지킬 것입니다. 또 지키지 않는다라고 혹시 하더라도 국민들이 불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확신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루빨리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많은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권한대행이 빨리 방향을 잡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제 쇄신을 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윤재옥 권한대행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당의 문제는 왜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야 하느냐. 첫째, 이재명 조국 등으로 비롯되는 저 범죄, 막말, 구태정치, 협잡, 여야 가리지 않고입니다.
이 모두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끝은 윤석열 정부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을 완전히 흐트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이 정치 개혁을 완전히 엎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강력한 지도자가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비대위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조기 전대를 해서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그 흐름으로 가자.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잠잠하게 또 비대위로 가서 전당대회를 시간을 두고 준비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도 없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면 이 침체된 분위기를 몇 개월 더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기 전당대회로 가면 두 달 뒤로 잡게 되면 차기 리더십으로는 분명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안철수는 출마해도 유력한 전망도 없을 겁니다. 안철수는 일단 제외가 되는 셈입니다. 한강 벨트를 이끌었던 나경원이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이끌었던 김태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인은 좀 쉬고 싶겠지만 이 한동훈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치 개혁의 상징 이재명을 드러내야 될 원희룡이 다시 나서야 합니다. 원희룡이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개항을에 낙선 인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다시 등장을 해야 합니다. 원희룡이 지금 내각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땅치 않고 원희룡이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희룡 자신이 약속한 것입니다. 이재명을 우리 정치에서 치워버리겠다. 개항에서 치워버리겠다. 원희룡이 좀 힘이 들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원희룡, 나경원, 김태호 이렇게 세 사람이 이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법치와 상식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나경원, 김태호, 원희룡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한 발짝 더 이제 정치가 성숙했고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한강 벨트에서 나경원이 살아남는 것을 보여준 것, 낙동강 벨트입니다.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요즘 분위기는 낙동강 벨트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벨트가 보여준 겁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상에는 선후가 있고 급한 것이 있고 급하지 않은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다. 지금은 이재명 조국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낙동강 벨트가 움직인 것이고 한강 벨트에서 부분적이나마 나경원 등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원희룡이 비록 개항을 해서 지긴 했지만 저는 진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원희룡은 이긴 것입니다. 원희룡은 이 실질적으로 이긴 이 승리를 바탕으로 당권 도전을 해야 하고 원희룡이 지금 그래도 이 세 명 중에서는 가장 정치 개혁의 상징성에 가장 걸맞습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나서야 한다. 이 세 사람이 나서면 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치 상식을 바라는 전체 국민의힘 지지층을 모두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모두 모아서 저 지금 범법, 막말, 저런 협잡을 일삼는 구태 정치를 쓸어낼 수 있는 그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좀 샛길로 가보자. 어떤 좀 변칙을 쓰자. 이러지 말고 정면 돌파입니다. 이 60이 넘으신 분들 제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합니다. 이 오랜 경험으로 30년, 40년 이렇게 정치판을 지켜보셨던 이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느껴집니다.
이 길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가 새 정치로 가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많이 힘들고 정말 뭐 입안이 다 해져서 밥을 못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힘들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강조했던 말입니다. 법치입니다. 상식입니다. 이게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끝에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끝에 국민들의 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절반이 넘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습니다. 믿고 국민을 믿고 가면 됩니다. 법치와 상식을 믿고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초조합니다. 초조하니까 탄핵이 나오는 겁니다. 홍준표, 이준석 이 판을 흔들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들의 정치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지금 또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말이어서 제가 합니다. 바퀴벌레는 언제나 기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판의 바퀴벌레들은 새로운 정치 개혁이 또다시 시작이 되면 또 중단 없이 전진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